주가 행진을 하는 종목들로만 내 포트가, 내 계좌가 채워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종목상담 119 최리나입니다.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가, 종가를 보고 희비가 엇갈렸을 줄 압니다만 어떤 사연이든 좋습니다. 매수할까요? 사연까지 받고 있는 저희 종목상담 119.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상담 요청 기다리겠습니다. 023-1531-2613 전화이죠. 그리고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cntv.co.kr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상담 119라는 프로그램 찾아오셔서 종목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빨리 될 수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반구 미술 전시회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은 지난주가 마지막이었어요. 오늘부터는 이 같은 이벤트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구조요원 두 분 만나볼까요?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가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전문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 시작하는 또 다른 월요일이었는데 코스피가 의외로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세 받으면서 뒷심바리에 2,000선을 재진입해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의 키워드는요, 이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약간 정체된 듯 보이는데 빅 모멘텀은 역시 중국? 예, 오늘 중국장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우리 뒷심도 중국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김현근 전문가님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제 이제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150만 원이라는 키워드를 좀 잡아봤는데요. 150만 원요? 예, 예,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적인 예. 부분인데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그 가격선은 좀 시장에 대한 지표로 좀 활용을 하자 이러한 뜻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150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라면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 지금 최근에 이러한 조정적인 부분이 좀 기간 조정을 거쳐주고 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이러한 기간 조정을 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타의 기존의 IT와 자동차 이러한 섹터가 아닌 다른 쪽의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중국과 또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키워드로 가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부분인데 바로 중국의 이제 도시화 관련해서 키워드를 좀 도시화로 잡아봤는데요. 네. 시진핑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현재 지금 중국의 도시화율이 한 51% 정도 되는데요. 향후 10년 동안 한 60% 정도까지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우리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인가 좀 고민을 해보자면 좀 일단은 근시안적 짧은 시각으로는 이런 산업재라든가 우리가 기계업종이라든가 이런 건설 관련한 이러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도시화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향후에 바로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소비 관련 쪽으로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이러한 소비 관련 이런 쪽으로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뭐 음식료 업종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중국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뭐 화장품 관련 주도 그렇고요. 뭐 락앤락이라는 종목의 흐름도 그렇고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와 좀 무관하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중국 관련 중국의 4분기 그러한 GDP 성장률 예측이 이번 18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7.8%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때 7.4%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 한 10월, 11월 달부터 실물 경기 그러한 지표에서 중국의 경기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4분기 GDP 성장률이 한 7.8%가 나와준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지표로 또 확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의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상해 종합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150만 원과 도시와 소비 관련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와 비슷하게 중국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그런 키워드와 전략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와 반면에 조금 원론적으로 수급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도 일단 실적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 심리가 좀 꼬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특히 이제 결국엔 현대차로 인해서 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수급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뱅가드 관련된 펀드 자금 유출이 이번 주부터 좀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번 주부터 계속 좀 본격화될 수 있지 않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일별 기준으로 한 800억대에서 900억대, 뭐 주간 기준으로 한 3천억대 이상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지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이러한 물량을 프로그램으로 또 받아내는 분량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 투자 한도를 늘린다고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3%대 급등을 했습니다. 예. 일본도 급등을 했었고요. 일본은 뭐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근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예전에는 뭐 일본이나 중국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띄었었고, 오늘도 그 영향은 좀 있었는데 예전보다는 그 강도가 좀 약하다는 부분들, 맞아요. 특히 이제 중국이 외국인 투자 한도를 상향시켰다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뱅가드 자금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블랙록이라든지 다른 외국인이 그거를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 반면에 이러한 것이 중국으로 좀 쏠린다라면 우리나라 수급이 조금은 더 꼬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얘기며 필요한 전략들 간략하게 챙겨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깊이를 더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긴급진단 119 시작됩니다. 네, 긴급진단 119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듯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미 상담 요청하는 전화와 무료 문자 번호, 그리고 홈페이지 쪽 주소를 모두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아래쪽에 다시 한번 나가고 있으니까 잘 메모를 해 두시고요. 선착순으로 상담이 어떤 방식이든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이미 다 주지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빨리빨리 보내주셔야 저희가 제한된 시간 속에 순서대로 상담이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문자가 좀 많이 오고 있고 전화도 좀 쇄도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한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시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뵙고 또 뵙네요. 아, 예. 지난번에 어떻게 저희가 도움이 좀 됐었나요? 아이, 도움 크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저희가 다, 좀 제대로 역할을 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어떤 종목 이번에 또 도와드릴까요? 바이오 스마트요. 바이오 스마트.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400원에 20%요. 야, 잘 사셨네요. 수익도 많이 나시고 축하드립니다. 아닌데요.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아, 그러시군요.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40%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40%요? 예. 예. 그러면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한 40% 정도 수익 내고 싶은데.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주춤주춤 거리네요. 오랐다 내렸다. 네. 그래서 여기 다른 거보단 회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른 거보단 그게 가장 중요한데.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고 와서 한 4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제 가능하게끔 할 기업적인 내용이 어떻게 좀 튼실하게 들어있는 기업인지, 다른 거보다도 그거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예, 기업의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좋은 기업을 잘 사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시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바이오 이제 스마트 카드, 바이오가 아니고 스마트 카드, 이러한 카드를 만드는 업체죠. 현재 그러면 스마트 카드 쪽에서 점유율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거의 뭐 독과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대기업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각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뭐 사원증이라든가 출입 카드, 그리고 뭐 근태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뭐 주차 쿠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스마트 카드의 그러한 수요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동사의 주가의 어떤 동사의 실적을 좀 확인해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은 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을 잠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도 뭐 전년 매출액 부분을 올해 3분기 때 거의 달성을 한 상태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넘어섰죠. 지금 3분기 때 작년에 영업이익을 넘어섰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자회사 부분, 뭐 옴니 시스템을 비롯해서 한 5개 정도의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분자진다라는 그러한 업체가 있습니다. 디지털 노믹스라는 그러한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 최근에 이제 주가의 이러한 흐름도 이러한 또 헬스케어 쪽 관련해서 이러한 흐름도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단기간에 좀 이러한 상승 부분이 그러한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태국에서의 뭐 전자주민증 사업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컨소시엄이 낙차, 2차 입찰에 지금 낙찰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해외에서도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 수익률 한 40% 정도 잡으신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만약에 현 구간에서 한 10% 정도만 더 상승을 해도 한 지금 매수하신 그쵸. 가격에서 한 40% 정도 40%? 나오시는 것 예.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잡으신 대로 그대로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예. 조금 더 욕심을, 제가 욕심이 나나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네. 그런 매매적인 차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일봉상에서는 상당히 좀 뭐 잘 가파르게 좀 올라왔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이런 주춤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은 약간 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소화 구간이 아닌가. 주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매물 구간이 좀 걸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화시켜주고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 주가는 사실 그다지 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더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매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 구간에서 한 10% 정도 상승을 한다면 저는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뭐 21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셔도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피자면 이러한 전략이 가능하고요. 혹은 나머지 비중 절반은 10% 정도 현 구간에서 10%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5일선이 이탈되면 다 수익 매도를 하시고 추후에 주가가 한 2,800원대, 2,8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아마 재매수도 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님, 예, 꽤 괜찮은 방법이 나온 것 같죠? 예. 일단은 뭐 여기서 10%가 더 오르든 아니면 시청자님이 원래 잡아놓으셨던 목표 수익률이 오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요. 일부 한 반이나 현금화하시고 나머지는 들고 가 보시면서 뭐 갈 때까지 한번 가 보는 거죠. 뭐 이평선 보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5일선이든 11선이든 한번 적절하게 그 나머지 물량 갖고 가실 그 선만 좀 마음의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다음 전화도 역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네. 종목 살펴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 마이크론을 네. 7,310원에 30%를 갖고 있다가요. 네. 저기 금요일 날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3,850원에 27%를 매도를 해고서 지금 3%만 갖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내가 추가 매수를 이틀 동안 떨어져서 추가 매수를 할까 했더니 네. 지금 바로 밑에 121선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혹시 흐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직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저기 상담 해보고서 추가 매수하려고 지금 전화를 드렸어요. 네. 지금 그럼 갖고 계신 비중이 3%예요. 네, 3% 정도? 예, 네. 그래요. 오늘 추가 매수 할까 하다가 조금 더 빠졌다가 갈 것 같아서 일단 추가 네. 매수는 생각하고 계신데 그 가격대와 시점이 궁금하신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정말 귀신같이 고점에서 파시고 또 네. 지금 좀 조금 더 사볼까? 예,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 하나마이크론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업체죠.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수익이 작년에 별로 좋지 못했어요.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나서 작년 이제 한 4분기서부터는 좀 다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었죠. 특히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렉서블이라죠. 휘는 그 디스플레이에 네. 적용시킬 수 있는 실리콘 메모리가 좀 개발이 됐다는 기대감도 좀 있어서 지난주에 좀 올랐었는데 어쨌든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최근에 IT 부품 업체들이 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작용을 하면서 조금 금요일 오늘까지 해서 좀 급락세를 맞으면서 같이 좀 무너진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엔 7,350원에 매수를 하셨다가 고점에서 거의 8,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거의 뭐 3%씩이라면 거의 거의 다 뭐 파셨고. 없는 예. 거나 마찬가지신데 예.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그냥 뭐 밀린 것도 밀린 거지만은 좀 장대 음봉으로 좀 밀렸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그저께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면서 음봉이 마감을 하락세로 그저께 마감. 손바뀜도 좀 네, 있었던 것 손바퀴 좀 같아요.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7% 넘게, 그러니까 7% 가까이 거의 뭐 장중에 반등다운 반등 없이 오히려 계속 빠졌다는 부분들 네. 지금 분봉을 5분봉을 좀 보고 있지만은 아침에 급락이 나오고 기간 조정 나오다가 오후장에 더 밀렸다는 부분, 그러니까 오후장에 꼬리가 안 타고 오히려 밀렸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일단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마 121선,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121선 확인 절차가 한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21선 가격대가 한 제가 봤을 땐 6,800원 정도 라인인데 6,800원 자리에서 한번 꼬리를 탈 거예요. 그냥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 꼬리를 타는데 꼬리를 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00원 위에서 계속 놀아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6,800원 근처까지 빠지더라도 종가상으로는 한 6,950원에서 7,000원 이상에서 마감되는 모습이 하루나 이틀 나온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요 자리 때는 요 가격대에서는 좀 지지력이 형성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매수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매수는 좀 확인하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시청자님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습니까? 거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데 약간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예. 제가 생각했던 그하고 좀 전문가님하고 지금 의견이 같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121선 내려왔다가 네. 올라가면서 양봉을 확인하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죠. 네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시청자님 언제 한번 예. 이쪽으로 나오세요. 예, 전문가님들 바쁘실 때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오히려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어머, 농담이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의 생각이 곧 저희 옆에 계신 전문가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예. 예, 아니, 그래도 근데-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전화 주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하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 그때 확신을 저랑- 갖고 예, 그렇게 한번 예. 매매를 해 보시다가 또 예.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는 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농담을 좀 잘 머리 이렇게 말아서 그런가? 자, 예, 세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쩜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셨습니까? 예, 오늘도 또 이렇게 시청자님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LG전자를 네. 8만 원에 30%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예. CS 미국 같은 거 가전 전식품에서도 그 후에 좀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한 달 전쯤에 매수를 한 것 같거든요. 네. 계속 요즘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네. 궁금해서 이달 말쯤까지 네. 그 근처까지 올 수도 있나 궁금하고요. 예. 그러면 사시고 나서 83,000원 찍는 걸 보셨어요? 아니면 그 봤죠. 다음에? 보셨어요? 보고도 계속 가지고 있었죠. 예. 아이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래도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LG전자 8만 원에 30%. 사실은 시청자님이 지난주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두 분의 전문가였던 월요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두 분은 지주회사 LG가 제일 좋다고 하셨었고, 그 다음에 LG전자를 사봄직하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때 가격이 78,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 우리 사주 물량 얘기 나오면서 더 밀렸는데, 이제 어떻게 보실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근 전문가님, 어떻게? 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시각은 지금도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시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지금 현재 이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은 하회할 전망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상외로 지금 그 H 사업부 즉 TV 쪽에서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실적이 좀 4분기 때는 좋지 못할 전망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전에 3분기 때 실적을 보면 휴대폰 사업 쪽, 스마트폰 쪽에서의 증가 부분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됐었죠. 그 부분을 이 부분은 올해도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옵티머스 G라든가 넥서스 4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그러니까 2012년도 작년에는 그러한 퀄리티가 좀 개선이 되는 그러한 시기였다면 올해 2013년도에는 실적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이 좀 나타나는 그러한 사업 부분이 전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을 또 보자면 이러한 4분기 때 실적은 아까 예상치에 좀 못 미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휴대폰 부분이라든가 말씀하신 아까 투자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CES 2013에서 그 TV 부분 1월 달에 이번에 그 그 세계 최초로 그 1월 달에 출시가 되죠. OLED TV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주가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지만 추후에 좀 반응을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UHD TV라는 초고선명, 고선명 이러한 TV도 그런 라인업도 공개를 하게 됐죠. 그래서 TV 쪽에서의 어떤 이런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2013년도 1분기 때부터는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러한 가전 쪽, 백색 가전 쪽에 성수기로 좀 진입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 실적이 좋지 못하더라도 올해 2013년도를 보고 충분히 저는 현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주춤한 예, 이유는 어디 있는지. 주춤한 이유는 아까 이제 그런 실적적인 부분과 예. 이러한 뭐 추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요. 뭐 900억대 이러한 부분 추징금을 좀 납부를 한 상태죠. 그러한 부분이 4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도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 부분과 현재 이제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죠. 예.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급을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외국인이 사왔던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아직까지는 매도로 다 전환이 되고 다 매도세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리스크 관리적인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7만 원 선, 장기 평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충분히 현 구간에서 지금 현재 PBR도 거의 1배 이하 수준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현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진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님. 네. 네, 여기 근데 스튜디오에 한 분이 더 계시는데 그분도 제 기억에는 지난주 이 시간에 꼭 일주일 전이죠. LG전자를 괜찮게 보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의 의견도 짧지만 같이 한번 듣기로 할게요. 네네. 네. 네, 뭐 저도 LG전자 상당히가 LG전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네네. 사람인데요. 뭐 특히 이제 오늘 조금 뭐 전체적으로 주춤했던 부분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가다가 좀 눌렸던 부분들은 CES의 기대감은 일정 부분 지난주 이후에 좀 해소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항상 예상을 해보면은 항상 안 좋게 나옵니다. 대부분이 안 좋게 예상을 하고 나서 의외로 뚜껑을 까보면은 생각보다 좋았네 하는 모습을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가 그쵸? 별로 없었을 때. 예, 항상 예. 기대가 별로 낮은 상황에서 좋게 나오는 것을 패턴이 한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감,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유럽 쪽에서 이제 벌금을 좀 부과받은 부분도 네.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한 달 넘게.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이미 손익계산서에 다 편입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분간 좀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후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이제 환율에 대한 걱정감도 있지만 환율에 대해서는 IT 관련된 기업군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혹은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는 IT 관련된 제품들은 우리나라 기업 외에는 거의 뭐 다른 기업들이 쫓아올 수 없는 정도의 기술력과 디자인 뭐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IT 관련해서는 환율과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2,000원이 깨져도 7만 원만 안 깨면 됩니까? 저는 지난 저점인 72,000원 정도는 그래도 지키면서 가야. 둘 중에 하나를 보시면 돼요. 72,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솔직히 7만 원대까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예. 만약에 매매를 잘하는 선수라면은 만약에 거기서 조금 이탈됐을 때 선절을 좀 하고 다시 7만 원에서 바로 재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수가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서 매도했다가 순간적으로 또 머뭇거리다 보면 또 매수를 못 하시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오히려 또 치고 나가면 또 못 사시는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러프하게 보고 싶네요. 그래서 한 7만 1,000원 정도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7만 2,000원보다 왜 그러냐면은 120에서 살짝 깼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서 깼으니까 팔아야지 하고선 팔았는데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또 그 자기 매수가가 예, 높아서 예. 못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 7만 700에서 7만 1,000원 정도 손절가 놓고 대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걱정은 제가 시청자님이더라도 8만 원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 일단은 뭐 7만 원, 7만 1,000원 정말 뭐 여유를 많이 두고 용서해 준다고 했을 때 LG전자를 7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괜찮다 그러네요. 조금 더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네. 그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평균 가격이 한 7만 7천 원 정도에 그 맞춰놨을 경우에 네. 7만 7천 원 정도는 조만간에 올까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처음 해주셨던. 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셔서 매수 단가를 7만 7천 원까지 낮추신다면 저는 그 이상으로 보유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8만 원 뭐 이상 간다고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시간은 여유를 좀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면 결국에 우리 시장 삼성전자가 지금 150만 원 넘어서서 이러한 간 상태에서 IT 쪽의 이러한 흐름들을 보자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각 종목별로의 흐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사실은 돈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예,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그러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결국에 이러한 돈이 또 분명히 또 유입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8만 원대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적절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7만 7천 원 정도 내리는 작업 괜찮다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혹시 7만 원 또 위기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때 또 한 번 전화나 문자 주시겠어요? 꼭 살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호 투자하십시오. 그래요. LG전자에 이어서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속도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전화는 마지막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메일파스를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메일파스를 한 일주일 전에 샀는데 그렇게 하한가를 치고 이래서 그런 종목도 하한가를 치는지 네. 또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고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혹시 지금 왜 하한가 맞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닌 것 같던데요. 예. 풍문에 의해서 지금 하한가를 맞은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뭐 갤럭시 S4 부품사 중에 뭐 제외될 수도 있다 이런 퇴출설 때문에 지금 그런데 네, 그럼 네, 정확한 가격하고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26,150원에 지금 40%입니다. 예. 이거 한 번에 들어가신 게 이 정도 물량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예. 자, 26,150원에 40%. 그냥 풍문인데 소문에 이렇게 한가까지 가나 하시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까지 여부를? 일단은 풍문이 좀 상당히 안 좋은 풍문이죠. 왜냐면은, 사실은 굉장히 예. 현실화되면 굉장히 그렇죠. 두려운. 현실화되게 되면은 뭐 추가 급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네. 하나가 이제 멜파스 업체가 이제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터치 패널 그거 장비를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경쟁 업체들이 조금 최근 들어서 좀 선방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감 작용하고 있고 네. 또 멜파스의 수율이 좀 좋지 못하는 거 예전부터 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율이 무슨 얘기냐면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을 불량이나. 판매할 수 네.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불량률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인데 불량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실적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겹치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 좀 하한가에 맞았던 부분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적에 의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었지만은 그 부분이 상쇄가 되면서 다시 예전의 주가로 다시 회귀를 했다는 것이죠. 2만 원대로. 그렇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바닥 다지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SN과 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모양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2만 원 충분히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미 약간 저가 네, 매수. 아침에도 예. 오늘도 한 장중에 5% 가까이인가요? 좀 2만 원 깨졌었죠. 2만 원 깨지면서 밀렸다가도 꼬리를 타면서 2만 원 지켰는데 이러한 모습이 최소한 2, 3일 정도 진행이 돼야 돼요. 2, 3일 정도 진행이 된다라면은 그 정도가 바닥권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뭐 추가 매수도 한번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손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마지노선이 40%인데. 30%라고 하더라도 예를 40%, 들어서 40%. 그 40%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여기서 2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죄송스럽지만은 결국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한 18,000원대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버틸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네. 전량 손절은 못 하시더라도 최소한 한 20% 이상 정도는, 그러니까 반 이상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2,500원 이상 올라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래서 만약에 22,500원 이상 올라간다라면은 조금 보유하시다가 22,500원 이상 못 올라간다, 거기서 좀 걸린다라면은 거기서 역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시간은 없는데 제가 궁금해지네. 만약 이렇게 됐는데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 네. 정말 잘못된 루머였다. 네. 그렇게 되면 이거 주가가 좀 다시 회복을 빨리 해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500원이 지금 지난 금요일의 장대 음봉의 중심축이거든요. 아. 거기가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다시 뭐 24,000원이든 2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네. 거기서 걸린다라면은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저도 그냥 매매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멜파스 차트 보면서 굉장히 이럴 수가 있나 싶긴 한데 일단은 제일 급한 게 2만 원을 지키는지 여부를 한 2, 3일 보시는 거가 되겠네요. 네네네. 예, 그거부터 해서 지켜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기대하는 반등 목표치는 좀 냉정하게 22,500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만약에 2만 원을 못 지키면은 진짜 뭐 18,000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는 진짜 손절까지도 한 부분 절반이라도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2만 원부터. 생각에는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2만 원이 무너져서 18,000원대 내려오면은 나머지 추가- 40% 정도를 더 잡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잠깐 그 어떨지, 예. 부분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은 만약에 18,000원대까지 가서 추가 매수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40% 갖고 계신 상황에서 너무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거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18,000원 찍고 올라왔을 때 2만 원 돌파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매수는 올라올 저점에서 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하 1층에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2층에 지하 3층이 있듯이 18,000원이 지지가 되는 거 나서 다시 2만 원을 올라와서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18,000원에 저점이 왔으니까 회사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지라고 투자를 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리스크가 크시고 지금 비중이 40%가 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요. 이거도 굉장히 훌륭한 팁이었네요. 시청자님, 네. 예, 혹시 2만 원 감사합니다. 깨더라도 너무 급하게 이제 조급하게 추가 매수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추가 매수 하실 거라면은 정말 확실할 때 다시 올라오는 2만 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네, 잘 알았습니다. 네, 멜파스로 좀 어떻게 손실을 빨리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엔요, 정말 속도감 있게 문자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신 분들 왜 빨리 문자를 안 봐주지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갈게요. 자, 카프로 봐달라고 끝번호 531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15,000원의 비중은 50%십니다. 자, 매수가는 15,000원인데 현재가는 12,000원이 살짝 안 되는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추가 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마 비중 추가 보십시오. 매수로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이 좋지 못하죠. 수익성이 상당히 좋지 못한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카프로락탐이라는 그런 나일론의 원료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뭐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수요 자체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 산업 자체가 좀 좋지 못하면서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원료인 벤젠의 가격은 상당히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뭐 주 고객은 뭐 효성이나 코롱 인더스트리 이러한 기업들은 갖추고 있지만 네.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이러한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경기 회복 이러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약간의 가격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실적으로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4분기 실적이 아마 영업 적자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선이 돼도 그러한 적자폭을 좀 줄여나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좀 약간 손실 구간이시지만 좀 작은 손실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의 소비 관련한 이러한 쪽을 또 찾아보신다면 충분히 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저는 이 구간에서 약간 손실 구간이시지만 좀 정리를 하시고 전량이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전량 종목 교체하는 것이 어떤가 카프로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파미셀 가보죠. 파미셀 매수가 7,200원에 10%, 현재 가격은 뭐 거의 5,200원 정도인데 방송 추천 보고 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셨습니다. 지금 예, 주당 한 2,000원 정도, 비중은 가벼우시지만 또 사실 금액적으로는 모르겠고 손실이 적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쭉 사시고 쭉 두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쭉 7,200원이시면 작년 여름 정도에 예. 매수를 하시고 나서 흘러내리는데도 그냥 좀 버티셨던 것 같으세요. 네. 오히려 뭐 10% 비중이시니까 추가 매수도 예상을 해보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파미셀 같은 경우는 뭐 파미셀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네. 뛰어난데 조금은 이제 그 제품 출시라든지 또 아직은 국내 실정법상으로서의 아직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하다는 부분들. 일단 지난주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좀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좀 주가가 올라왔다가 또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 그치면서 좀 다시 좀 대발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결국엔 지금 버티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6,000원이나 5,500원대 매수해서 지금 조금 손실 보고 있다 그러면은 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띈다라면은 그냥 포기를 하시죠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이미 7,000원대에서 어떤 사람이 추천을 해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7,500원대 매수하셔서 지금 5,200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좀 더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5,200원대에서 지금 다시 7,2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다만 제가 봤을 때 6,000원대까지는 혹은 6,500원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온다라면 거기서는 좀 손절 여부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홀딩 여부는 거기서 결정해야지 여기서는 조금 굳이 여기서는 팔거나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지난 한 4,800원, 4,9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4,6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6,000원대 이상 중반 정도까지 가면 모를까. 일단 지금 크게 깨지지 않는 이상 홀딩 영역이다라는 파미셀 AS를 해드렸네요. 자, 이번에는요 하이트 진로 매수해도 괜찮을까? 요거부터 가보죠. 예, 하이트 진로 한번 볼게요. 현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소주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실적을 좀 확인해 보면 상당히 뭐 실적을 좋습니다.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매출액 뭐 이미 작년 매출액을 좀 넘어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분기 때 이미 작년의 영업이익도 넘어섰고 순이익도 다 넘어선 모습이 상당히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그러한 실적과 수급과 그리고 성장성 부분을 보자면 중국 쪽에서 앞으로 소주에 대한 중국에서의 그 진출 부분도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구간에서 또 차트적인 부분을 좀 봐도 일봉에서 지금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를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주봉에서도 보면 돌파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현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웅진에너지 매수가 12,890원에 비중 20%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목표가도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 종가는 상한가 가서 3,070원이시고 이분은 매수하신 가격이 12,890원이십니다. 웅진케미칼 파는 것 때문에 오늘 매각 기대가 그룹주가 다 갔는데 아우 정말 한참 남았네요. 네, 12,800원이시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추가 매수해볼지. 네, 한 1년 반 이상 갖고 계셨는데 추가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실리콘 가격이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지만은 이게 100% 상승 전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는 결국 물론 이제 그 웅진 그룹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까지 웅진 케미칼이 이제 그 매각을 하면서 기대감 좀 작용하고 있지만서도 여전히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계열사 리스크라는 게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 상승은 한 3,5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3,500원에서 혹은 잘한다라면은 한 4,000원 근방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달하고 8월 달에 지켜던 자리가 그 가격대이기 때문이죠. 네. 근데 그 이상 가려 그러면은 다른 태양광주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물론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단발일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12,000원대까지 간다라고 저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간다고 해도 저는 나중에 저희가 돌팔매를 만든다고 해도 지금 12,000원 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500에서 4,000원 온다라면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추가 상승을 못하고 3,000원이 조금 위태위태하다. 그렇다면 거기서도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종목을 좀 교체해야 될 상황이 놓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3,000원이 깨져도 불안하고 4,000원 정도까지 가도 그 이상 가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 비중을 어떤 식으로든 좋아도 축소, 나빠도 축소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요 우진과 정원 엔시스 묶어서 갑니다. 우진 6,000원에 100%이신 분, 현재 7,300원 부근이니까 이분 100%인데 제대로 올인하셨네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일단 수익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장기 목표가 궁금해하셨고요. 축하드릴게요. 정원 엔시스는 1,000원짜리 이제 1,000원에 10% 정도 사셨는데 현재는 반토막 났다가 한 800원 정도 와서 약간 차트가 수렴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전망 궁금하다고 목표가도 물어보셨네요. 예. 우진부터 가보죠. 100%. 예. 우진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죠. 일전에 작년이었죠. 일본의 그런 사태 이후에 바로 이제 원전 계측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악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원전 관련 쪽의 흐름을 좀 보자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6,000원에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가까운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0%를 다 보유하지는 마시고요. 일정 부분 한 비중 관리만 좀 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좀 하신 상태에서 나머지는 좀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뭐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 목표 가격은 현 구간에서 근데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장기 목표가 궁금하시죠? 장기 목표가로 예. 보시자면 그럼 현 구간에서 일단은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8,000원 정도를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런 주봉에서도 좀 돌파가 됐기 때문에 네. 한 단계 더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8,000원까지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이어서 정원 엔시스. 그리고 정원 엔시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작은 종목이고 약간 테마성의 종목이죠. 바로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움직이는 네. 종목인데 이미 손실률이 한 50% 났을 때도 거의 그냥 보유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이미 이제 그 테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실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앞으로도 정권 교체가 마무리될 때까지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런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전까지 해서 충분히 또 한 번에 테마의 형성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수가가 1,000원이시라면 제 생각에는 좀 단기간 안에 지금 현재 장기평선 아래에 있는 상태죠. 차트를 보시면. 네. 네, 이 부분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아. 한 번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1,000원 이상까지 한번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뭐 매수가 정도 오시면 그 이상으로 더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신다기보다는 네. 매수가 정도에서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6시 40분을 넘어서고 있네요. 역시 두 종목 묶어서 살펴드립니다. 대우증권과 RNL 바이오인데요. 대우증권 12,600원에 25% 계속 끌고 가도 되겠습니까? 13,000원 찍고 오늘 겨우겨우 종가상 12,000원 지킨 종목. 이분은 손실 보고 계시고요. RNL 바이오는 3,470원에 20% 목표가 손절가 잡아달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뭐 겨우 악재로 이렇게 급락했었다가 이제 2,700원 정도에 진정되고 있죠. 이분도 역시 크게 손실 보고 계십니다. 네, 일단 대우증권 제가 올해 이제 증권주를 좀 좋게 보고 있고 솔직히 그 증권주 중에서 제일 좋게 보는 증권주 중에 하나가 대우증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12,600원이면 조금 고점에 사신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지수가 좀 걸리는 위치에 사셨기 때문에. 근데 올해 증시를 예상한다라면은 12,600원도 나쁜 가격은 아니었다라는 걸 좀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증시가 아직은 2,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고 거기가 대신 돌파가 되면 증권주도 같이 강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좀 버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이 만약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물론 이 종목 역시 11,000원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000원대에서 11,000원 초반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보유를 하시다가 오히려 11,000원 초반이 나오고 11,000원이 무너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제가 조금 중장기로 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나는 좀 단기로 좀 보면서 좀 부담하다 하신다 그러면은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은 11,500원, 그러니까 121선입니다. 120선 무너진다 그러면 거기서 중립에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리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이제 불법으로 이제 수출을 했다는 것이 이제 걸렸죠. 걸리는 바람에 좀 하한가를 맞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좀 버벅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법 수출하는 게 조금 문제는 될 수 있지만은 결국엔 그만큼 또 기술력이 또 있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미 빠진 상황에서 손절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시고요. 올라온다면 충분히 3,500원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 급락전 그렇죠. 가격이시라서. 급락전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최근에 어찌됐든 1차 반등을 주고 지지가 되고 있는 가격대가 2,7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보다 좀 아래 2,650원 정도를 손절가를 놓고 대응하신다면은 일단은 하한가를 맞은 상황에서는 요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우증권 아레넬바이오 가격 잡아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글쎄 한 종목 더 살펴드릴 수도 있고 일단은 가보죠. CJ 시푸드 3,000원에 20% 매도 시점 알고 싶다 하셨는데 오늘 종가도 뭐 비슷합니다. 3,010원에 끝났고 이쪽 음식료 쪽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CJ 쪽에 확실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이라든가 뭐 급식 사업 이런 거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중요한 건 실적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이제 실적 시즌에 왔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해 보면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 다 양호한 그런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지금 3,000원 매수가인데요. 한번 월봉을 좀 보시면 이러한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상단 부위는 3,500원 정도 선에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충분히 좀 보유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는 2,900원 선, 21선이 위치되어 있는 이러한 선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3,500원까지의 목표가와 더불어 손절가도 제시를 받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한미약품 갑니다. 한미약품 134,000원에 50%이신 분인데 오늘 조금 눌려도 오늘 사실은 또 한 번 신고가 5일선 타고 잘 가는 종목입니다. 그냥 분석 부탁한다고. 역시 목표가가 아마 궁금하시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목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한 15만 원대 중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가 차트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보신다면 한번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저점 대비 거의 50%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역시 기간 조정이 약 한 2달 가까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올라오는 것이라서 저점을 한 10만 원대로 놓는다라면 거기서 50% 잡는다라면 15만 원대 혹은 15만 원 중반까지도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승 추세가 상당히 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5만 원 중반까지는 제약주는 한미약품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6시 43분에 코리아 서키트 80% 갖고 계신 분도 끝번호 398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이 한미약품을 끝으로 종목 상담을 마칩니다. 내일 6시에도 다시 올 거니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요. 빨리 보내주셔야 상담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죠. 이상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 김영근 전문가 그리고 유창희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살펴드리지 못했지만 내일 꼭 상담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6시에 시작합니다. 빠르게 문자, 전화 혹은 홈페이지 글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상담 119 마칩니다. 감사합니다.